안녕하세요. 분당 박입니다. 굉장히 오랜만에 녹음해서 목소리로 인사드리게 되는데요. 최근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글쓰기 관련된 컨텐츠를 올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목소리로 녹음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고 저 역시도 좀 약간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나는 배송을 잘하게 되었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제가 몇 주 전에 저희가 멘티 멘토라는 제도가 있어서 제가 이제 멘토로 동승을 하고 신입 저희 멘티분과 같이 배송하는 거를 이제 이틀 동행하면서 알려드렸고, 이제 한 2주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며칠 전에 저한테 와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이렇게 현황을 보고 일반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배송을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다. 가장 중요한 스킬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봤는데, 저 역시도 처음 입사하고 한 6개월 정도까지 항상 그 배송을 잘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굉장히 높았고, 여러 이제 뭐 조장님들을 뿐만 아니고 여러 노말 분들한테 많이 여쭤봤는데 대부분은 답들은 다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. 뭐 적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. 또 뭐 이렇게 물건 스캐닝해서 잘 찾는 것도 중요하고, 뭐 여러 이제 일반적인 뭐 주차 포인트 또 운전하는 거 뭐 다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.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흐름을 잃지 말라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의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, 그 말인즉슨 일단 뭐 적재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지만, 이제 최종적으로 A라는 가구에 제가 배송할 때 탑문을 열고 이제 물건을 찾는 그 순간부터 최종 그 물건을 배송하고 사진 찍고 이제 다음 집으로 이동하는 그 일련의 모든 것들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초기 라이트 시절에 이제 뭐 A라는 가구를 방문할 때 기프트가 뭐 5개다라고 하면 뭐 많을 때는 10분 이상도 소요가 됐던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꼭 찾다 보면 단프라가 하나 없다든지 아니면 뭐 특정 박스가 없다든지, 아무리 제가 집중해서 찾아보고 뭐 이렇게 별 짓을 다 해도 뭐 가끔 뭐 선반 위에 뭐 이게 올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다른 라우터에 이렇게 좀 박혀 있어서 못 찾는 경우도 있고, 뭐 하지만 그래도 그 물건을 찾을 때 워낙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적재는 워낙 개인의 노하우가 있고 여러 그런 패턴,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재는 정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. 뭐라고 특정 지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뭐 탑문을 열어서 물건 찾는 분들도 계시고,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운전석 내려서 바로 뒤에 있는 탑문을 사용하는데, 어떤 분은 이제 그 뒤에 있는 그 두 번째 있는 탑문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종종 있으시고 해서,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적재의 기본 포인트는 맨 그 운전석 뒤를 기준으로 해서 탑문 열고 가장 이제 뭐 만약에 800번 라우터에 A, B, C, D 통을 나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A 라우터에 있는 기프트를 가장 세밀하게 좀 넓은 공간으로 적재를 하고요. 그 다음에 B, C, D를 이제 기본적인 그냥 그 라우터별로 대충 적재를 합니다. 그래서 A라는 라우터를 세밀하게 적재했기 때문에 좀 쉽게 찾는 가정해서 A 라우터를 다 빼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A 라우터 갖고 있었던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제 B 라우터에 있는 기프트를 더 넓게 편하게 이제 물건들을 이렇게 흩뿌리면서 찾을 수가 있겠죠. 그러면서 이제 A, B, C, D 끝나가면서 이제 조금 더 용이하게 물건을 찾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적재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이후에 이제 기프트를 찾는 부분인데,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가구를 배송하고 다음 가구에 갈 때 미리 다 찍어 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라고 하면 뭐 801동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A, B 라인이 있고 3, 4 라인, 1, 2 라인, 3, 4 라인 분리된 데가 있고, 아니면 복도식으로 다 같이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 구조를 미리 다 캐치를 해서, 만약에 이게 라인이 구분되어져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 좀 더 기프트가 많은 라인 쪽에 차를 대고, 만약에 뭐 모든 라인에 다
기프트가 많다라고 하면 각각 라인에 되는 게 기본이겠지만, 그래도 뭐 단프라 한두 개 있는 라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 라인은 조금 더 그냥 차라리 종종 걸음으로 뛰어가는 개념으로 갖고 기프트 많은 쪽에 대고 바로 기프트를 찾는데요.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이름으로 찾지 않고 그 동으로 찾게 됩니다. 그래서 801동을 위주로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801동에 뭐 A, B 라인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면 1, 2라인, 뭐 3, 4라인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각각에 맞게끔 분리해서 바로 배송을 하는 편이고요. 기본적으로 물건 찾을 때도 일단은 좀 기프트 부피가 큰 순서대로,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프레시백 위주를 가장 먼저 찾고요. 프레시백 같은 경우에도 프레시백은 뭐 거의 99%가 프레시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 쉬운데, 이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고자라고 하면, 간혹 프레시백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일반적인 프레시백 상자 있죠, 황색 상자 큰 거에다 담아 나올 경우들이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. 그래서 프레시백을 찾아봤는데 없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프레시백 상자 큰 거를 찾는 것도 이제 하나의 팁이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뭐 SIOC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관적으로 이제 상품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라면이다, 뭐 음료수다 라고 보게 되면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그 기프트를 찾게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단프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나오게 되면 단프라를 위주로 먼저 찾게 되는데, 만약에 단프라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라고 하면 이제 간혹 박스나 이제 다른 기타 포장이 되어 있는, 그 변경돼서 포장이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, 일단 하지만 이제 직관적으로 만약에 내가 A라는 가구를 갔는데 단프라 2개에 프레시백 하나, 그다음에 뭐 쌀 이렇게 뭐 4개의 기프트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다른 거 일단 먼저 안 보고 A 라우터 안에 있는 그 프레시백을 먼저 빨리 찾아서 이제 해당 기프트를 찾고, 그다음에 SIOC 찾고 단프라 2개를 찾아가지고 바로 배송을 하게 되는데, 그 배송을 할 때 이제 만약에 기프트가 두 손으로 이제 무겁게 양손에 들고 가야 될 경우이든 아니든 저는 항상 미리 찍어보고 패스워드를 미리 기억을 해둡니다. 뭐 아주 긴 패스워드가 아닌 이상 보통은 4자리이기 때문에, 그리고 몇 달 해보시게 되면 뭐 비밀번호 여는 패턴들이 워낙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뭐 보통 많이 사용하는 2080이나 뭐 1234가 대부분이겠지만, 아니면 뭐 간혹 그냥 그런 숫자들을 미리 사전에 잠시 가는 거리기 때문에 뭐 쉽게 잊어버리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바로 비밀번호를 캐치해서 바로 이제 기프트를 가지고 가서 이제 패스워드까지 열고 바로 이제 그런 일련의 흐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사소한 걸 수도 있겠지만, 보통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배송을 할 때는 그냥 이 집 끝나고 다음 집 그냥 어플 지도 보고 가서 이제 내린 다음에 다시 찍어보고 뭐 고객 이름 확인하고 호수 확인하고 뭐 기프트 확인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,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배송이 끝나고 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나 아니면은 잠깐 이제 계단 같은 경우에 막 열심히 걸어 내려오고 마지막 뭐 이렇게 출입문 열리는 그 찰나의 1, 2초간에 미리 딱 찍어 보는 순간 좀 어느 정도 배송을 하시게 되면 그게 캐치가 되는 것 같아요. 아, 뭐 만약에 다음 집은 단프라 1개다 이러면 그냥 그 다음 집 가는 동안에 그냥 그 어플로 최대한 빨리 운전을 해서 그 집 앞까지 간 다음에 이제 탐문 열자마자 다른 거 신경 아무것도 안 쓰고 단프라만 무조건 집중해서 보는 거죠. 그러면 정말 1, 2초 만에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러면 바로 찾고,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프트가 있다고 하면 이제 운전하면서 가면서 대충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는 거죠. 아, 먼저 이거를 찾고 저거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미리 일련의 흐름들을 내가 숙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운전해서 다음 집 그 주차 포인트 찾고 내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최대한 빠르게 기프트들을 찾고, 그냥 그런 모든 그런 습관들이 되어 있어서 비밀번호 숙지하고 기프트 사진 촬영하기 전까지 그런 일련의 흐름들을 놓지 않다라고 하면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1시간에 20가구 이상씩 충분히 배송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정말 저도 배송하면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, 분명히 여러
개인적인 그런 성향들도 있고 노하우가 있고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뭐 많은 부분들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,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운전이야 뭐 솔직히 아무리 운전 뭐 레이서가 아닌 이상 뭐 그냥 솔직히 급할 때 그냥 신호 무시하고 가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, 운전보다는 또 주차 포인트도 중요하고 뭐 다른 여러 요소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, 결국은 그 흐름을 놓지 않고 내가 배송하고 그 다음 가는 동안에 시뮬레이션 하면서 차를 주차하자마자 기프트 찾는 그런 일련의 시간들, 그리고 배송을 마지막까지 마칠 때까지의 그런 집중도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1시간에 20가구 이상씩은 누구나 배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오랜만에 녹음하는 것 같아서 약간 낯설고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저도 요즘 이렇게 글도 쓰고 또 간간히 책도 보고 열심히 배송하면서 이렇게 삶이 쉽게 변하진 않는 것 같아요. 저도 좀 뭐 체인지 라이프라는 명목하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는 하지만, 하루하루로 이렇게 배송 끝나고 마감하고 뭐 운동하고 잠깐 또 시간 날 때 또 새벽 시간 배송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. 유튜브 하면서도 구독자분 느는 것도 많이 신경이 쓰이고, 조회수는 어떤가 뭐 이러면서 이게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, 또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은 얼마나 변화가 될지 아직도 퀘스천 마크고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의문투성이긴 하지만, 또 너무 많이 생각하면 정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못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계속 엄습해 오기 때문에, 그냥 여러 잡생각들은 다 접어두고 그냥 꾸준히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뭐 결과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묵묵하게 열심히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이상 분당 박이었습니다.